중국의 몽골 흡수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북방 공정이라고 이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몽골의 역사를 중국 역사 일부로 편입하는 시도인데 몽골 쪽은 인구수가 지금 한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내몽 잠깐 볼까요? 내몽골과 외몽골 해가지고 몽골의 인구수 약 350만에서 360만 정도 수산이라고 합니다. 넓은 영토 한반도보다 7배가 큽니다. 그런데도 적은 인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공산 땅 체제 아래 몽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간 자유민 체제가 아닌 식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상당한 위기감을 이게 몽골에도 줄 수가 있어요. 수도는 울란바토르인데 146만 189만 거의 국가 전체의 50% 이상이 집중된 나머지는 다 빈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문제는 할흐 몽골족이 90%고 카자흐족이 5.9%예요. 그래서 높은 출생률로 인해서 빠르게 증가 2027년에 365만에 이를 것이다. 지방에서 실업 등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울란바토르로 인구가 집중되어 수도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주에 대해서 이쪽으로 저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주를 몽골에서 이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투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도 그럼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 몽골 북방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몽골 제국 원나라가 한때 중국을 통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해서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몽골의 영토 역사는 중국의 일부라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내몽골의 중국화를 가속화시킨다. 중국의 영토 및 정치력 통합을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러시아도 보면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 있던 그 중국 상인들이 대거 이렇게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변 지역도 아무래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연변이 아니라 저기 뭐죠? 러시아의 국동지방, 그 국동지방에 대해서 옛날에 청나라 영토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동지방 역사적 강도의 러시아 당국 합법 거주자 외에 던 소련 붕괴 국강 개방되면서 중국인 유인이 급증해서 인구수로 수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를 경계한다. 그래서 주기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을 실시해왔다.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곡동지역의 토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자원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심합니다만 일단 돈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중국인이 러시아 영토를 차지하게해서는 안 된다는 국수유적 연해주 지역이 지금 문제죠. 연해주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반이라서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 지도에 국경지역 지명을 청나라 시절 이름으로 변기하는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내 경계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인구학적으로 조금 석유가스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일본, 한국이 이렇게 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 투자가 되고는 있지만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자세를 가지느냐 중국이 만약 흡수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땅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러시아 야당은 중국인이 러시아 국동지역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해주 인구수로 들어오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부도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비율이 95.7%입니다. 관광 분야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인데요. 연해주의 대무역 매출액의 80% 이상의 동북아 국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 거기 대거 들어간다는 거죠. 연해주는 과거 만주의 일부였고 청나라 영토였다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 전에도 아마 저기 조선의 영토계 조선의 영토 연해주에 대해서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발해 영토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명확한 국계상 안쪽은 아니었지만 녹둔도 등 일부 지역이 우리 영토와 접해 있어 민족의 생활터전이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게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연해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부터 확보하여서 영토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 그래서 조선시대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 녹둔도가 섬의 기능을 상실하고 연해주어진 육지가 되었다. 조선의 국경에 연해 있는 이쪽에 아마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이주하다가 나중에 러시아 소련 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른 데로 추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로서도 앞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1860년대 이후에 조선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고 우리 민족의 주요 해외 이주지가 돼 현재도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맞물리는 지역, 종시적인 조선 영토로 확장된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활동한 역사적 공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향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해주의 연해주 물류도시인 아르툼에서 고려인 3세 바체슬라프가 84%의 높은 득표율로 시장에 선출되었다. 그래서 연해주 주지사 재선거 올레쿠 코제마코가 당선되었다. 연해주 입법부 총 40명 5년 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해주 중국인들이 밀고 들어올 때 이게 상당히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러시아가 지나치게 약화되면 이게 군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나치게 가난하게 돼서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일본 경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국도 그렇고 석유가스가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 국동 연방 광구의 핵심 지역이 연해주인데 블라디보스크를 중심으로 물류, 조선, 관광 산업을 주도하고 국동 전체 경제 발전에 이끄는 거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는 북극 항로 동부 터미널 인프라 개발을 통해 야태 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정권 대표부가 유치한 중심이 연해주인데요. 동해를 접한 블라디보스크, 나우카 주요 항구를 통해 러시아의 국동 및 아태 지역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크는 부동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해주는 러시아가 주재하는 프리모리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철교 건설, 경제사회 개발 사업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북극 전략적 중요성, 북극 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이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인접하여 동북아 경제 핵심 지역으로 간주된다. 19세기 말부터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국동연방대학교 캠퍼스 2단계 확장, 생겨서 2030 북극항로, 동부터미널 이런 부분들, 수출 및 산업 역사, 에너지 조선, 조선수산물, 지역 특화 산업, 러시아 국동적인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진출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내번에 어떤 사정이 일어나게 되거나 여러 나라로 갈리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죠. 지금 당장에는 단일 국가니까 문제는 없지만 내부가 이게 분열됐을 때 어떤 형태로도 중앙 정부가 약화되거나 분열됐을 때 이 연해주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몽골도 영향을 주겠죠. 네, 몽골도 그래서 몽골 이렇게 내몽골과 외몽골 그래서 외몽골이 왜 갈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내몽골의 인구가 중국 내몽골 자치구 인구는 2,400에서 2,500만 대부분이 한족입니다. 이렇게 민구수로 밀고 들어와서 예전에는 몽골 국토였지만 몽골 땅이었지만 다 차지해버린 그래서 2,400만, 2,500만의 대부분이 한족이랍니다. 외몽골 한족의 혈통상 개념은 없지만 혈통상은 아니랍니다. 근데 중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 외몽골은 300에서 350만 정도 몽골족이 대다수다. 면적은 내몽골이 더 크지만 내몽골 인구는 내몽골이 훨씬 많이 거주한다. 이게 외몽골은 몽골국이고요. 내몽골이 중국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2,400, 2,500만. 뭐 거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요? 소수가 주장해봤자지. 인구수가 더 저기가 압도적이니까 인구수로 밀고 들어가서 티베트, 인구수로 밀고 들어가서 내몽골 이렇게 외몽골도 이들의 역사적으로 일단 주장하는 부분이 중국에 있다. 내몽골은 한족 이민이 대다수고 몽골족 비율이 17, 18%되니까 그러면 이 500만이 좀 안 되게 450만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 몽골 인구수가 그러면 총 800만 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몽골 인구 중에서도 중국과 혼혈이 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과거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한 적이 있어서 내몽골은 몽골인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내몽골의 면적은 단독으로는 몽골이 나중에 러시아가 약화되거나 했을 때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구수로 밀고 들어가면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군사적이든 뭐 어떤 정치적이든 좀 경제적이든 힘들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 체제 쪽으로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쪽으로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계가 다 차지할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까지. 그렇죠. 절대 그 상층부로 올라서기를 내버려두지를 않을 거다. 지배층이 되려면 경제력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 나머지는 거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도 저는 그래서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보면은 그래서 여인들에게 8세 이상 되면 교육하지 말라, 교육을 배우지 말라. 이것도 저 약간 무식하게 한다는 거죠. 아는 게 없어야지 순순히 우리 딸에는 피지배층이 되기. 그래서 이슬람 전체 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게 참 저기 이슬람 전체 서구 문화라든지 각종 교육이 과학교육 나라를 부강하게 한 과학교육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것이 필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몽골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똑똑해져야죠. 티베트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가 다 중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 나오고 과학기술을 기반해서 부자도 많이 나오고 기업도 많이 이게 저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내몽골의 면적은 118만 킬로제곱미터, 한국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내몽골이 156만 제곱미터, 인구는 내몽골의 7배 이상 많다. 대부분은 총 몽골 인종이 한 800만 정도, 이 정도 혼혈된 사람이 또 내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800만 정도 되네요. 내몽골은 중국어와 한몽골어를 함께 사용한다. 몽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네. 중국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 몽골은 몽골어를 사용하는 독립국가다. 그러나 인구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가 이제 연해주 부분과 이쪽 몽골 쪽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중국은 몽골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방 공정이라고 부족에게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내몽골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외몽골은 좀 언젠지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즘 그렇게 해서 인구수로 밀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들의 주요 전략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일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일본은 인구수가 좀 많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캐나다 시장 내 됐단 말이에요. 주요 지역에 이게 찜찜한 구석이 여기 있는데요. 일본의 중국인 비율을 잠깐 특정 도시에 대거 들어가 중국인이 87만 명입니다. 전체 외국인이 가장 높은 23.2% 비율을 3년 연속 증가세인데요. 도쿄 등의 이렇게 수도권 유학생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작지만 저기 수도권 외국인 취득 일본 수도권 부동산 중국인 소유가 54.7% 투자 목적인 경우 한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이 67.8%로 도쿄 대공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쿄 인구가 얼마나 되나 소지역의 지방 도시는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도쿄 인구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1300만에서 1420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때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특정 자기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핵심 지역인 도쿄 23구 인구는 960만, 980만 또는 거기서 특정 어떤 자치,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자치구원한 일정 지역에서 의원을 외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좀 찜찜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주변 지역을 포함한 도쿄 대도시권 인구는 약 3,560만, 세계 최대 도시권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찜찜한 부분이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런 부분을 중국은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단순한 제조 기조를 넘어서 중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구글에 나와 있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를 차이나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핵심 대체 생산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경제 잠식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 중국에서 베트남의 캄보디아 범죄 단주도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국제 공산주의 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인접국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해적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를 수출하고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또는 아시아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하지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든 공정들을 진행할 거다. 이게 미 달러가 이제 무너질 시점이겠죠. 국가 통화를 빨리 전환하고 제 기술 사셔야 되는데